통합과학 16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성 요소들 간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구 시스템은 구성 요소들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판서를 했다가 지울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하죠. 두 번째로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 전체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종종 이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고 어떤 에너지가 가장 적은지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 에너지는요, 조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발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지구 시스템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위도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고요.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즉,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지구 시스템은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를 해소해야겠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 저위도 지역에 과잉이 되어서 남는 에너지를요, 대기와 해수가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을 해줍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고위도 지역은 부족했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지구 시스템 내에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다? 태양 에너지이다. 그럼 태양 에너지는요,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 대기도 순환시키고요, 해수도 순환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직권에서는요, 대기가 순환하면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암석이 풍화하고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해수가 순환하면서 파도가 쳐요. 그럼 해안 절벽에 있는 암석이 깎여 나가겠죠.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에서는요, 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물들이 이를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요,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탄생 과정에서 축적된 지구 내부의 열과 그리고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유발할 수 있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우리 지구 대륙을 이동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인데요. 이 조력 에너지는 지구와 달,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조력 에너지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력 에너지가 일으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변화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납니다. 먼저 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구 시스템 내에서 물질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 끊임없이 순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로켓을 쏴서 우주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납니다. 먼저 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지구에 있는 물질이 우주 밖으로 벗어나거나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물질이라는 것은 지구 시스템 안에서 분해되고 합성되면서 끊임없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순환한다, 물질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한다고 표현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 순환을 하려면 재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냥 방출이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다시 재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요,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일반적으로 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은 동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물의 순환인데요. 물도 마찬가지로 지구 시스템 내에서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에너지입니다. 자, 수권에 있는 물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수증기로 증발을 하겠죠. 자, 물의 형태가 수증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수권에 있는 물이 이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액체에서 기체가 됐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했죠. 에너지 출입이 동반이 됩니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됐어요. 기화가 일어났죠. 그럼 에너지가 흡수되겠죠. 그래서 아까 태양에너지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기권에 모인 수증기들은요, 구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로 다시 응결이 일어나서 비나 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증기의 형태가 다시 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번엔 기체가 액체가 됐어요. 기체가 액체가 됐어요. 응결을 했죠?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요. 에너지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물이라는 것이 형태를 계속 바꾸고 있죠? 물이었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그러면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권이었는데 증발을 하면서 기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권에서 다시 비나 눈이 내려서 지표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수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지권으로 떨어진 물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면서 다시 수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지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먹으면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동안 무엇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의 흐름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아까 지구 시스템 내에서 물질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것 없이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순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특정 물질의 지구 시스템 내에서 양은 항상 어때야 하는 거예요? 일정해야 되겠죠. 총량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총량도 항상 일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물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의 물의 유입량과 물의 유출량은 항상 같아야 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암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권이고 여기는 직권이겠죠. 그리고 위에 하늘은 기권입니다. 자, 이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났어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수권에서 이제 기권으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약 100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권으로 올라간 수증기들은 응결을 해서 이제 비나 눈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는데, 자, 여기 바다로 다시 수권으로 돌아오는 양은 약 70 정도고요. 나머지 30은 이제 직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직권으로 떨어진 이제 30만큼의 물은 다시 직권을 따라서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권역의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한다고 했죠. 자, 수권 볼게요. 수권은 지금 물의 유출이 어떻게 됐어요? 100만큼 유출이 됐죠. 근데 유입량은 어때요? 자, 기권으로부터 70 왔고요. 직권으로부터 30 왔습니다. 유입량 100이죠. 똑같죠. 자, 이번엔 기권 볼게요. 자, 수권으로부터 100만큼 유입이 됐어요. 근데 유출량은 자, 수권으로 70, 직권으로 30 해서 100만큼 유출이 됐죠.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요. 직권도 볼게요. 기권으로부터 물이 30만큼 유입이 됐죠. 그리고 수권으로 30만큼 빠져나갔습니다.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 탄소의 순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를 한번 좀 지울게요. 그럼 이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요, 바로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의 순환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까 물의 순환에서는 물의 형태가 물이랑 수증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간단했죠.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는 순환을 할 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먼저 기권에는요, 탄소가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CO2죠. 또는 메테인과 같은 가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직권에서는요, 직권에서는 탄소가 주로 석회암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석회암은 탄산칼슘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달걀 껍질과 같은 성분인데, 자, 또는 화석 연료로도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화석 연료에는 뭐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수권. 수권에는 탄소가 이 물에 녹아있는 형태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녹게 되면요, 주로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탄산이온은 CO3, E-라고 화학식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여기 이제 수소이온이 하나 더 붙어서 탄산, 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HCO3-. 자, 마지막으로 생물권. 자, 생물권은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어떻게 됐죠? 산탄수질, 탄소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많은 물질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탄소화물에 해당했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권에서는요, 탄소가 주로 탄소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화합물은 유기물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탄소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 많은 형태들 중에서 탄소가 지구 내에서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석회암의 형태로 탄소는 가장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권역 중에서 직권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탄소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느냐? 먼저 탄소가 이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화산 폭발에서 같이 분출되는 화산가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직권에 있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를 인간이 이용하면서 연소시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태가 달라집니다. 석회암이나 화석연료였던 형태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가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권에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로 수권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요. 이것을 용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형태가 이제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으로 변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로 녹아 들어간 탄소는요, 탄산이온, 탄산수소이온으로 되었다가 해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묻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변하면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한 거죠. 자, 그럼 처음에 직권에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했던 탄소가 수권을 거쳐서 다시 직권으로 돌아오고 있죠.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권에 있는 탄소는 생물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우리 포도당, 녹말 같은 이제 유기물, 탄소화물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탄소의 형태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화물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물권에서도 기권으로 탄소를 방출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방출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겠죠, 호흡. 자, 호흡은 이 탄수화물을 분해를 함으로써, 유기물을 분해를 함으로써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날숨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의 형태가 바뀌면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생물권에서는요, 생물의 사체가 땅에 묻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화석 연료가 됩니다. 그럼 생물권에서 이제 직권으로 이렇게 탄소가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소는요, 형태만 바뀔 뿐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물질 순환은 에너지 흐름과 동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 흐름은 언제 일어나느냐? 뭐 화산 폭발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이 되죠. 지구 내부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방출이 됩니다. 또 화석 연료 연소시킬 때 여기서 얻은 에너지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움직이고 에어컨도 틀고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 흡수가 함께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면은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또 방출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흐름은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 차시 영상에서는요,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직권의 변화, 그리고 판구조론,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